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의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모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 시세가 그나마 거의 급락 나왔던 거 거의 다 말아 올리고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이 시기가 그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줄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했던 이제 그나마 좀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네크가 12,000개 이더리움 추가 스테이킹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ETF 운영사들도 스테이킹에 이제 가담을 해서 수익성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진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영국은 디파이 투자자의 유리한 과세 체계를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는 시점 때까지는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로 계속 만들어 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계속 그나마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더 많이 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그리고 학습과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레이딩이 안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또 매도를 많이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ETF 자금 추이 비중을 좀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솔라나나 XRP나 이제 좀 금액은 적지만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면 ETF는 기관 자금도 있고 이제 개미 자금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관 자금이 이 시기에서 좀 더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싸다라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이렇게 낙폭이 큰 시점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ETF가 상장이 되어져 있는 코인들은 그나마 이제 좀 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추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ETF가 됐던 애들 그리고 DAT가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제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이퍼 리퀴드도 이제 어디 뭐 바이오 뭐 테라퓨티스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모아간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것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 자체 수익 펀드 ETF 보유량이 14%나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또 보기도 했지만 최근 동향 추이에서는 좀 많이 뱉어내고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ETF의 이제 가장 주력적인 건 여전히 이제 IBIT가 들어와 주어야 진짜로 반등을 해주는 부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도 여전히 매도세만 안 나와주면 이 두 개가 매도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쪽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볼 필요성은 없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안 나와 주더라도 최대한 가격 방어선 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유량이 그래도 좀 팔았던 대비만큼에도 총량을 봤을 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고에 따르면 자, 9월 30일 기준점으로 이거는 이제 그 전 분기 대비보다 14% 증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따르면 기간 소유율이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출시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고 주식 수도 4억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원 장자들의 분석가들이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이 블랙록의 ETF에 비팅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필립
라퐁이 운영하는 이제 매니지먼트는 3분기에 지분율을 135%나 늘렸고요. 그리고 스티븐 숀펠드가 운영하는 전략 자문단이 이번에 지분을 20%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 투더 존스라고 운영하는 투더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29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스닥의 블랙록 ETF 옵션 거래 한도를 4배나 추진을 했다라는 것도 변동성을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이제 과거에는 막 10%대 이상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옵션 거래 한도를 많이 키워줌으로써 이제 변동성을 못해도 이제 두 자릿수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따른 인기도가 왜 왔습니까? 변동성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온 거예요. 돈이 잘 벌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1억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163개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판 거 없고 그대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JP모건이 이제 반감기 동기화 채권 50% 수익률 약속 뭐 구조화 채권을 좀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게 나왔다라는 의미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하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손해도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상품 설계 추이를 보게 되면 4년 반감기 주기로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년 이 주기가 패턴을 깨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설계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년 주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새로운 패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품을 저런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4년 주기 패턴에 있는 강한 성향 패턴으로 갈 확률도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 주기 패턴 추이에서도 왜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기관들이 많은 자금이 들어왔을까라고 하면 저런 동기화 채권 같은 거를 만들어 버리는 비중이 점점 커지거나 많이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다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또 이런 형태로 볼까봐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시기 때 이런 게 또 많이 판매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이제 4년 주기 패턴에 따른 강세를 더욱더 더 많이 이제 주기 패턴을 더욱더 공고히 해버리는 그런 상품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저로서는 좀 비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런 게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뱅가드 쪽에서 ETF 부분에 따른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투자위원회 쪽에서 암호화폐 강세장이 매도세 전환되기 직전에 3분기 비트코인 ETF의 지분을 3배 이상 늘렸다라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저번에도 MSTR이 이제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155달러, 지금은 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185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185달러 이 구간대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아가는 시기 때는 본격적으로 모아갔던 시점 2020년도 때인데 이때는 물량이 얼마 안 됐고 진짜로 매입했던 건 21년도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르고 하락기 패턴 맞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민둥산이 됐죠. 오르고 하락기 패턴이 나왔고 민둥산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 부분에서 이슈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트코인 본질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또는
코인의 생태계 부분 플랫폼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MSTR과 비트마인 이런 쪽 그리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는 전제 조건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치면은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매입을 적정 요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딱 저의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간 패턴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공매도도 많이 붙어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이 구간 패턴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또 그거 하니까 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패턴 주기가 이제 깨지면서 이제 ETF가 나오는 물량도 나오더라도 좀 적게 나오고 그리고 하방은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환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달이죠. 새해가 밝았고 1월 달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를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주장도 제가 앞부분에 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재적인 측면은 이제 개별적 DAT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유동성 측면의 추이에서도 좀 발생을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웬만한 MSTR 부분도 대출도 고려를 해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제가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매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